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3년, 14년경에 동네 변호사 김변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보다 팟캐스트 방송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변호사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생각을 했을 때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얼굴은 나오지 않고 라디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컨텐츠는 뉴스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부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법적인 궁금증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라이브는 아니지만 좀 더 구독자분들께서 쌓이고 라이브 방송을 켰을 때 한 10분 이상 들어온다면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많이 들어온 게 한 4분, 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채팅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안 하게 됐는데, 구독자가 지금 500명을 돌파했고 좀 1000명 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그래도 10분 이상 들어오면 어느 정도 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다음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모래 과자 먹어 시의원 자녀가 학폭, 집부터 돌봐라 분당만 분노, 이 제목의 기사인데,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 학폭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 시의회 의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학폭을 했느냐. A 의원 딸을 비롯한 초등학생 5명은 분당 소재 초등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몸을 짓누르거나 모래 섞인 과자를 강제로 먹이고 얼굴을 분수대에 쳐박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밀기도 하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글을 올린 시민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 자녀인데, 해당 시의원은 피해 가정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학교는 사안을 숨기고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학급 교체 조치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시의원 딸이 포함된 5명에서 피해 학생에 대해서 모래 섞인 과자를 강제로 먹이고 분수대 얼굴을 쳐박고 흉기까지 들이밀고 이런 폭력행위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처벌받은 행위입니다. 5명 이상이 폭력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고, 거기다 흉기까지 들이밀었기 때문에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행위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보호관찰이나 가장 강하게는 소년원 이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해자,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전학이나 가장 강한 퇴학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보다는 사과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이것을 덮는 데만, 그리고 축소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교의 명예, 학교에 학폭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어떤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그냥 무시한 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학폭 사건 몇 번 다뤄봤는데 학폭이 정말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피해자를 위한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학교 쪽에서는 덮기만 급급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가 시의원이다, 아니면 돈이 많다, 아니면 학교에 육성 회장 정도 된다, 이러면 학교 쪽에서는 알게 모르게 가해자 편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학폭에 대해서는 그냥 별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피해자의 부모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학폭인데 억울한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학폭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교사들, 학부모 대표,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고 이런 일에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엉성하고 절차도 엉망이고 사실관계 파악도 잘못되고 누가 이런 말 한다 하더라 그랬다 하더라 그러면은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학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신적 에너지를 쏟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보니까 당연히 학폭위원회에 제소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만 교체된 거죠. 아니 같은 학교 다니는데 반 교체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반이 아니라도 못 괴롭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상 괴롭히게 됩니다. 또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학폭에 대한 어떤 조치가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피해자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미성년자고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부모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만약에 학교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사활을 돕는 데 급급했다면, 물론 여기에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부모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겠죠.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피해자께서는 관할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진정서든 탄원서든 이런 것들을 내서 학교를 압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학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죠. 이름 같은 경우는 감형을 하시거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가사소송 이런 것들 법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본인이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자기의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 분씩 무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률 상담은 무료보다는 유료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오픈돼도 상관없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상담 글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유료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댓글에 제 네이버 엑스퍼트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로 접속을 하셔서 결제하신 후에 이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